나는 오래 살았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다. 건강검진을 잘 받아서도 아니고 좋은 약을 먹어서도 아니다. 오래 사는 사람은 아주 이른 시기에 아주 작은 것을 내려놓는다. 이 말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잘 들리지 않는다. 그들은 아직 붙잡을 힘이 있고 버틸 체력이 있고 증명해야 할 이유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이 말의 의미가 서서히 드러난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왔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이는 가볍고 어떤 이는 무겁다. 어떤 이는 얼굴이 편안하고 어떤 이는 늘 피곤해 보인다. 의외로 그 차이는 병력이나 재산이 아니라 마음에 무엇을 들고 사느냐였다. 사람들은 흔히 장수의 비결을 묻는다. 무엇을 먹느냐? 얼마나 운동하느냐? 유전은 어떠하냐?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차이가 있다. 같은 조건에서도 어떤 이는 오래 살고 어떤 이는 일찍 지친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검사로도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마음에 남겨둔 것들이다. 아주 작은 말, 아주 오래된 기억, 이미 끝났어야 할 후회, 지금도 계속 떠올리는 억울함, 이런 것들은 크게 보이지 않지만은 매일 조금씩 사람의 생기를 깎아낸다. 사람은 큰 불행 하나로 갑자기 쓰러지지 않는다. 대부분은 작은 감정들을 오래 붙잡고 살다가 서서히 힘을 잃는다. 그리고 그 과정은 너무 조용해서 본인조차 알아차리지 못한다. 나는 이런 말을 여러 번 들었다. 특별히 아픈 데는 없어요. 그냥 기운이 없을 뿐이에요. 이 말 속에는 의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피로가 숨어 있다. 그 피로의 근원은 몸이 아니라 놓지 못한 마음이다. 사람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가슴에 안고 산다. 이미 지나간 일, 돌이킬 수 없는 선택, 받지 못한 사과, 하지 못한 말, 이 모든 것을 나의 역사라 부르며 끝까지 들고 간다. 하지만 나는 오래 산 사람들에게서 공통된 특징을 보았다. 그들은 자기 이야기를 끝없이 반복하지 않는다. 과거를 설명하려 애쓰지 않고 억울함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어느 순간 아주 조용히 한 가지를 내려놓았다. 왜 나였을까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사람을 늙게 만든다. 몸보다 먼저 마음을 늙게 한다. 그리고 마음이 늙으면 몸은 그 뒤를 따른다. 오래 사는 사람들은 삶이 공정하다고 믿지 않는다. 하지만 그 불공정을 계속 끌어안지도 않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럴 수도 있지. 이 한 문장은 체념이 아니라 해방에 가깝다. 나는 이것을 포기라고 부르지 않는다. 정리라고 부른다. 살아오면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생각을 제자리에 두는 일. 그 일을 일찍 시작한 사람이 결국 오래 산다.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게 그렇게 쉬운가요? 물론 쉽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은 끝까지 붙잡는다. 그리고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낸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그것은 이미 내려놓을 준비가 시작되었다는 뜻이다. 사람은 무엇을 더 얻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내려놓느냐에 따라 남은 시간이 달라진다. 이것이 내가 평생에 걸쳐 확인한 사실이다. 사람이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는지는 대개 아주 분명하다. 그것은 거창한 욕망이 아니다.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다. 대부분은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는 감정 하나다. 나는 오랜 세월 사람들의 얼굴을 보아왔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얼굴은 부드럽고 어떤 얼굴은 굳어있다. 그 차이는 세월이 아니라 붙잡고 있는
감정의 무게에서 나온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붙잡는 것은 억울함이다. 그때 나는 그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었어.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 이 생각은 처음에는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존심이 아니라 짐이 된다. 억울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매일같이 사람의 호흡을 조금씩 얕게 만든다. 잠을 자도 깊이 쉬지 못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피곤하다. 이때 사람들은 나이를 탓한다. 그러나 나는 안다. 그 피로의 상당 부분은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또 하나, 사람들이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후회다.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다르게 선택했더라면, 이 생각들은 끝이 없다. 과거는 이미 손을 떠났는데 마음만 계속 그 자리에 머문다. 문제는 이 후회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데 있다. 오히려 현재를 갉아먹는다. 지금의 하루를 과거의 그림자로 덮어버린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사람은 현재를 살 힘을 잃는다. 나는 오래 산 사람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된 태도를 보았다. 그들은 과거를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과거를 계속 들고 다니지도 않는다. 마치 이미 끝난 책을 책장에 꽂아두듯 제자리에 두는 법을 안다. 사람들은 그것을 냉정함이라고 오해한다. 그러나 그것은 냉정이 아니라 자기 보존이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몸을 아껴도 오래 갈 수 없다. 또 하나의 작은 것. 사람들이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다. 이 마음은 젊을 때는 사람을 성장시킨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도 이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사람은 늘 긴장 상태에 놓인다. 누군가의 말에 쉽게 흔들리고 사소한 반응에도 마음이 상한다. 오래 사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이 질문을 멈춘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대신 이렇게 묻는다. 이 선택이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가? 이 질문의 변화가 삶의 결을 바꾼다. 이 어령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감히 말하자면 삶은 끝없이 쌓아 올리는 과정이 아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는 정리의 시간이다. 정리하지 못한 감정은 몸보다 먼저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대개 알고 있다. 다만 그것을 내려놓으면 자기가 무너질 것 같아서 두려워할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다. 내려놓는 순간 사람은 오히려 자기 중심을 되찾는다. 오래 사는 사람들은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기 생명을 갉아먹는 작은 감정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선택을 남들보다 조금 일찍 했을 뿐이다. 그 차이가 수년, 수십 년의 삶을 가른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는다. 그 이유는 세월이 마음을 지나가서가 아니라 마음이 세월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중년을 지나 노년에 이르면 사람들은 흔히 이제는 다 내려놓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려놓은 것은 일정과 역할이지 감정은 아니다. 오히려 감정은 더 깊이, 더 오래 가슴 안에 남아있다. 특히 상처는 그렇다. 젊을 때 받은 상처는 분노로 터져나가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상처는 말없이 쌓인다. 누군가의 무시, 인정받지 못했던 순간, 말하지 못하고 삼킨 감정들,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자연히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런 감정들을 나이가 드니 예민해졌다고 설명하려 한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것은 예민함이 아니라 오래 참아온 마음의 무게다. 참았기 때문에 더 깊어졌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단단해졌다. 이 무게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병원 검사에도 나오지 않고 주변 사람들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루가 유난히 길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오래 흔들린다는 것을 이때 사람은 자기 자신을 탓한다. 내가 약해졌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지만 그 질문은 방향이 잘못되었다. 문제는 약함이 아니라 아직도 붙잡고 있는 거이다. 나는 오래 산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강한 체력을 가진 이들보다 감정을 가볍게 다루는 이들이 더 오래, 더 편안히 사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다. 다만 상처를 오래 들고 다니지 않는다. 그 차이는 삶의 태도에서 나온다. 그들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질문을 오래 붙잡지 않는다. 그 질문이 아무 답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다. 대신 여기까지였구나 하고 조용히 정리한다. 중년과 노년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큰 절망이 아니다. 작은 감정들을 계속 미뤄두는 거이다. 억울함은 언젠가 풀어야지. 서운함은 나중에 말해야지. 후회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 나중이 끝내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람의 생기는 조금씩 줄어든다. 웃음이 줄고 호기심이 줄고 삶을 대하는 탄력이 사라진다.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늙음의 실체다. 나는 삶과 죽음을 오래 생각해왔다. 그 끝에서 얻은 결론은 의외로 단순하다. 사람을 빨리 지치게 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삶이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 정리되지 않은 기억, 정리되지 않은 질문들. 이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볼 때다. 나는 지금 무엇을 아직도 가슴에 들고 있는가? 그것은 지금의 나에게 정말 필요한가?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오래 사는 쪽으로 한 걸음 이동한 것이다. 삶은 이런 작은 질문들로 방향을 바꾼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아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일이다.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그리고 그 내려놓음이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많은 사람들은 내려놓는 일을 패배로 생각한다. 지금까지 버텨온 것이 아깝게 느껴지고 참아온 시간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 의미도 남지 않은 감정을 끝까지 붙잡는다. 하지만 나는 내려놓음을 패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삶의 속도를 바꾸는 선택이다. 더 이상 달리지 않겠다는 결정, 더 이상 무거운 짐을 같은 힘으로 들지 않겠다는 판단이다. 내려놓는 첫 번째 연습은 생각에서 시작된다. 특히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문장들이다. 그때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은 왜 나를 그렇게 대했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질문들은 대답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의 기운만 조금씩 소모시킨다. 오래 사는 사람들은 이 질문을 어느 순간 멈춘다. 답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답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 수용이 마음을 놀랍도록 가볍게 만든다. 두 번째는 말을 줄이는 것이다. 특히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스스로에게 말을 건다. 그 말이 늘 과거를 향하고 있다면 몸은 현재에 있어도 마음은 늘 뒤를 돌아본다.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이제 다 늦었지. 이런 말들은 겸손처럼 들리지만 실은 삶의 가능성을 스스로 닫는 말이다. 대신 이렇게 말해도 된다. 여기까지 왔으면 충분하다. 이 말은 포기가 아니라 자기 인정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관계를 정리하는 태도다.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모든 관계에 같은
같은 깊이로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누군가는 가볍게 스쳐도 되고 누군가는 거리만 유지해도 된다. 오래 사는 사람들은 관계에서 자기를 소모하지 않는다. 설명하려 애쓰지 않고 이해받으려 조급해하지 않는다. 그 대신 자기 마음이 어디에서 편안해지는지를 정직하게 따른다. 네 번째는 생활의 속도를 늦추는 일이다. 빨리 먹고 빨리 말하고 빨리 반응하는 습관은 젊을 때는 가능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지치게 한다. 속도를 늦추면 감정도 함께 정리되기 시작한다. 천천히 먹고 천천히 걷고 천천히 대답하는 것. 이 단순한 변화는 몸보다 먼저 마음을 쉬게 한다. 마음이 쉬면 쓸데없는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간다.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내려놓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다. 세상에는 끝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그것을 이해하려다 보면은 사람은 자기 삶을 놓친다. 오래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줄 안다. 모르겠다. 이 한마디는 무력함이 아니라 지혜에 가깝다. 알 수 없는 것은 그 자리에 두는 것. 그것이 삶을 오래 끌고 가는 힘이다. 사람들은 종종 장수를 이야기할 때 숫자를 먼저 떠올린다. 몇 살까지 살았는가? 얼마나 오래 버텼는가? 하지만 내가 평생 고민해온 질문은 조금 다르다. 어떻게 살아야 그 시간이 무너지지 않는가? 였다. 오래 사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다. 그들은 특별히 더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고 더 큰 성공을 이루지도 않았다. 대신 아주 사소해 보이는 한 가지를 일찍 내려놓았다. 바로 자기 마음을 갉아먹는 것들이다. 그들은 억울함을 오래 붙잡지 않는다. 상처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상처를 정체성으로 만들지도 않는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오늘의 하루를 그 위에 겹쳐놓지 않는다. 이 태도 하나가 삶의 무게를 크게 바꾼다. 사람은 몸으로 늙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먼저 늙는다. 마음이 늙으면 몸은 그 뒤를 따른다. 그래서 오래 사는 일은 몸을 아끼는 것 이전에 마음을 덜 혹사시키는 일이다. 나는 삶의 끝을 자주 생각해 왔다. 죽음 앞에서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하지 못한 일이 아니라 내려놓지 못한 감정이다. 미처 정리하지 못한 말, 끝내 풀지 못한 마음, 아직도 붙잡고 있는 질문들, 이것들이 마지막까지 사람을 붙든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지금 이 나이에 아직도 무언가를 마음에 꼭 쥐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당신의 삶을 살찌우는지 조용히 물어봐야 한다. 살찌우지 않는다면 놓아도 된다. 아니, 놓아야 한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 감정에 삶의 방향을 맡기지 않겠다는 결정이다. 기억은 남아있어도 짐은 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삶을 오래 데리고 가는 방식이다. 오래 사는 사람들은 크게 웃지 않아도 자주 편안하다. 큰 기쁨을 찾지 않아도 작은 평온을 자주 누린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그저 하루의 시작일 뿐일 때 그 삶은 이미 건강하다. 이제 남은 삶에서는 더 잘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대신 덜 무겁게 살면 된다. 생각을 조금 덜 하고 비교를 조금 덜 하고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용서하면 된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장수의 비밀이라고 생각한다. 운이 좋아서도 특별해서도 아니다. 불필요한 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선택을 조금 일찍 했을 뿐이다. 오늘 당신이 이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무언가 하나라도 살짝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작은 내려놓음이 내일의 호흡을 가볍게 하고 그 다음 날의 걸음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 것이다. 삶은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다. 가볍게만 가면 된다.
그 길 위에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오래 머물 수 있다.